자, 여기다가 내가 또 이런 건 잘하지 또. 보세요. 도천승지국에 경사이 신. 응? 경사이 신이라 그랬잖아요. 신, 절용이 애인, 사민이 시. 그죠? 정치하는데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사. 경사라고 하는 거는 이를 공경하는 게 어디 갔어? 이게 없네. 내가 해놔야겠다. 다시 쓰지 뭐. 이거 한자로 바꾸면 되거든요. 사 말리을 이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 신. 그죠? 이게 뭐죠? 이를 공경하게 처리해서 백성에게 믿음을 받는다는 건데, 이를 공경하게 처한다는 건 뭐예요? 벼슬길에 나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그 사람들은 일이 뭐죠? 공사죠, 다 공사. 그죠? 공무원에게 사사로운 일이 어디 있어? 공무원들은 무조건 사사로운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자를 저력해서, 씀을 저력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사민도 여기 없네. 사민이라는 게 사람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 사민. 등록을 시켜가지고 사민. 사람을 부릴 때는 이게 이제 때로써 한다는 거잖아. 이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줄여요. 이걸 어떻게 줄이냐? 줄여서 하나로 들어가게. 자, 들어갔죠? 보이시죠? 자, 이걸 보세요. 경사라는 게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에게 이게 있어야 돼.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적 정의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이 뭐 장관을 임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청문회 해야지. 그죠? 또는 누구를 할 때도 투표를 해야 되잖아. 막 임명하면 안 되잖아.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벼슬을 공적인 사회든 공사야. 공사에 나아가서 공사를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절차에 맞게 해야 백성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임을 절약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사민이 뭐예요? 사람 부릴 때는 때로 하래. 근데 사람 부리는 게 뭐죠? 옛날에 공사 때는 노예제 사회야. 노예제 사회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 뭘로 해요? 몸으로 떼우는 거잖아. 그죠? 그걸 노동지대라 그래. 노동지대. 그 노동지대가 조금 발전해서 봉건제 사회 가면 이제 물건으로 받아. 세금 낼 때 쌀하고 포로 받잖아요. 그죠? 그걸 현물지대라 그래.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뭘로 내죠? 돈으로 내잖아. 화폐지대. 이걸 노동지대야.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때와 장소에 맞게 해야 되잖아. 지금 유류세 비싸잖아. 기름값 무진장 올라가죠.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 부채가 뭐 60조라며. 그래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법인세도 깎고 뭐도 한대.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금을 할 때 이게 3인이 뭐냐? 세금 거두라는 얘기야. 세금을 거둘 때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걷는 거야. 지금은 국민이 어려워. 국가가 어렵다고. 국민이 어려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부채를 줘야지. 지금은 유류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깎아줘서 일단은 유류세를 안정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겠죠. 예? 그럼 국가가 왜 존재하냐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한다 그러는 사람은 세금을 막 때려. 근데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람은 세금을 안 때리는 거야. 국가가 좀 부채 있으면 어때? 국가가 당연히 부채 있어야지. 그 국가가 왜 존재해? 국가는 부채가 하나도 없고 국민만 부채 있어야 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 제가 그러죠. 군자는 식무구포하고 밥을 먹을 때도 군자가 뭐야? 그 정부 관리잖아. 관리들은 밥을 먹을 때도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 즉
고기를 먹어야 배부르다 그러잖아. 맨날 뭐 김치찌개 먹어서 배부르겠어요? 고기 먹어야지. 싹스핀도 먹고 뭐 이런 거 비싼 거. 근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야. 그러니까 공직자로서는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그 다음에 거무구원하고 집을 우리가 살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줄여야지. 그냥 공간만 크게 줘놓고 에어컨 팡팡 떼고 이거는 아니잖아. 그게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은 어떻게 하죠 이거를? 걔는 법으로 정해놓겠지. 우린 법으로 안 정해놔. 법 지켜도 법 안 믿어. 법을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사회에서 법은 도덕의 신여예요. 우린 이치만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게 넘어갔구나. 여기서 이거 그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저거 빼도 되는데 내 얼굴 들어간 건 안 넣어도 되는데 그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면서 윗사람에게 개기고 윗사람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는 드물다. 이런 얘기를 딱 해버리면은 윗사람한테 못하는 거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노동 현장에서 나이 먹은 사람한테 한다고 되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유교 사상이 교육적으로 큰 기여를 했대. 나 그거 안 믿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하는 교육은 뭐냐? 그거는 효제를 가리키는 게 교육이에요. 논어에서 학위 시습지면 불력 여러 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배우고, 그 배운다는 게 뭐야? 인격 수양이야. 인격 수양하고 자질을 선양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학습이라는 게 뭐야? 여기 도가 있는 사람, 도가 있다는 말도 웃기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게 학습이란 말이에요. 요새 선행학습 뭐 그런 거 말고 많이 하잖아. 초등학교에서 하는 학습이 그거거든요. 교육이란 말과 학습이란 말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학습을 자꾸 강조를 하면은 그거 하면서 거기에 사람이 길들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런 걸 자꾸 하게 되면 윗사람에게 아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거 하다 말았는데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하신 근대화 교육은 뭐냐? 테크노 크라프트를 길러내는 거예요. 기능인 사람. 국민교육 현장에 나오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익히며. 테크노 크라프트를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관료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술 관료제를 말하는 거야.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왜 도덕적인 거를 했느냐? 이게 참 기가 막힌 여기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보세요. 이거야.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사회의 기준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족이 딱 있어. 자연 발생적인 가족. 저 가족은 뭐예요? 자연 발생적인 거잖아.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되는 게 가족이잖아. 짐승도. 거기다가 혈연 유대적인 거죠. 그 다음에 농업 생산적이야. 그러니까 가족이 기체야. 여기는 가족이 밖으로 확장된 게 국가야. 그거를 의사 가족제라 그래. 의제 가족. 국가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국가 체제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대통령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흔 백성의 어버이. 옛날에 왕이 마흔 백성의 어버이야. 하나의 인군, 일군. 그 일군이 백관을 통해서 마흔 백성을 지배해. 그래서 맨 꼭대기 뭐 있어요? 한일자, 일군. 일군이 백관을 통해서, 백관이 뭐야? 100명의 관리란 뜻이잖아요. 무수히 많은 거. 일군이 백관을 통해서 만 백성을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 백성의 풍속은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윗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의제 가족국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야. 근데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를 유기체로. 그러니 머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혁명이 안 되는 거야.
혁명이 일어나려면 아주 그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맹자의 혁명 사상이 있다며요. 어? 근데 혁명이 일어나려면 천명을 받아야 되고 뭐 한강물이 흘러가다가 거꾸로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동해바다가 마르고 달고 그렇게 돼야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고. 갖고 노는 거지 진짜. 혁명할 수도 있다. 근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조건을 붙여서 한 거. 그게 아시아 사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분이야. 요거 분. 도 닦는다는 거르죠. 도 닦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도를 알아야 되지. 그러잖아. 사람이 도덕이 있어야지 그러잖아. 도덕이 뭐예요? 거기 아들 뭐야? 도덕이 뭐게? 도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게요? 뭐죠? 예? 얘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 아, 얘야, 얘. 얘의 본질이 뭐냐고. 인? 예? 인? 에이, 극기 복리의 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냥 인은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인만 얘기하시네. 아유, 진. 그래서 이거 사람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된다니까. 인 말고 딴 거. 섬기는 거죠. 예? 섬기는 거죠. 아, 섬기는 거 좋지. 얘의 분, 그게 뭐냐? 이게 분이에요, 분. 분수야. 분수를 아는 게 얘를 아는 거고, 분수를 아는 놈이 도이냐. 분수를 알아라.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 뭐 가족이 모여 살아야 되잖아. 모여 살면 어떻게 해야 돼? 맨 위에는 아빠가 있고, 그 밑에 뭐 큰형, 게 쫙쫙쫙 내려올 거 아니야. 맨 아래는 누가 있어요? 여자들이 있어야지. 여자들이 왜 위에 와 있어? 여자들은 그냥 따르는 거지. 아까 김영목 선생님께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야? 그냥 수혜나 하고 바느질이나 하고 애나 낳고 애 잘 키우고 이게 여자 일이지. 다도 이해 안 돼요. 옛날에 100년 전에 100년 전 얘기지. 그러면 안 되지. 100년 전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몇만 년 전이요? 100만 년 아니고 150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었냐? 효부. 그래서 연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료 났네. 족쇄. 예? 그렇지. 족쇄죠. 맞아요. 근데 그게 분수라는 거예요. 부자지간의 분수. 자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아버지야.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권력 행사를 못 하는 거야. 내가 대장 노릇하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못 하는 거야. 동물개도 그래. 동물개도 아버지를 거꾸로 틀어야 돼. 그래야 내가 대장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를 거꾸로 틀리면은 어떻게 돼요? 가족이 해체되지. 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그걸 잡아주는 게 효예요. 효. 그걸 확장시킨 게 뭐예요? 군신관계야. 그래서 충효 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걸 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아시아, 이 주자학의 논리적 구조예요. 내가 이거 내년에 강의를 할 거거든요. 주자학. 주자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명분이에요. 이 명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뭘 하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이 명분을 누가 잘 공부를 했나 시험하기 위해서 과거가 있는 거고, 과거제도. 그리고 이 과거제도에서 통과해서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뭐예요? 명분론을 가리키는 거야. 정치라는 게. 인성론은 뭐죠? 분수를 아는 놈. 이게 그리고 우주의 질서는 뭐라 그랬죠? 이건 내 사진은 없어도 되는데. 이 우주론이 뭐예요? 우주?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주가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남자의 앞에 가고 여자가 남자하고 똑같이 행동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가 왜 생겼어? 그 정한 이치가 무너져서 생겼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고 150년 전에. 그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역사가 언제 문란해져요? 잘 되는 역사는 남녀와 음양이 정한 이치를 가져야 돼. 그게 무너지면 사회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할 때 주자가 송나라 때 역사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 나와요? 영종조 시대 실학사상일 때 역사서가 막 나오는 거야. 그때 새로운 사회체제가 만들어지는 시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실패했죠. 우리나라 영종조 시대에 막 했다 그러잖아. 그때 뭐 안정복이니 뭐 누구니 해서 막 역사서 막 나오잖아요. 실패했죠. 아, 그래서 실학이 그때 정조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나라가 발전했는데 못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가 무슨 시대예요? 교호우 시대예요. 교호우 시대. 그때 교호우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야마가 소코, 이토 진사이, 오기소라이, 또 일본의 그 선장학 노리나가라든가,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걔네들이 주저하게 해체 과정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이 자체가 너무 결합돼 가지고 해체가 안 됐다. 그래서 식민지가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배우셨잖아 다. 근데도 지금 혈연지연이 이거 왜 이래? 그런데도 혈연지연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거라고 저기 어떤 분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죠? 명분론.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데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서양에는 실제가 없어도 개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유명론적 사고라 그래요. 유명론적 사고. 이름만 있는 거야. 거기 기독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곳에는 다 하느님이 들어가 있다 그러죠. 보편 논쟁을 하는 거든. 보편 논쟁.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모든 물건에는 하느님이 있어. 마찬가지로 절에서도 그래. 모든 물건에는 부처님이 있대.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어떤 승려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 개똥에도 부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마, 알면서 왜 물어 임마.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똥에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있는 건 없다고 하시는 있어요. 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닌 거죠. 늙음도 없고 늙음이 다함도 없고, 예? 젊음도 없고 젊음이 다한 것도 없고, 안이비설신이가 없기 때문에 색성향미촉법도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 부처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또 중생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다 부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부처야. 응? 여기 지금 저기 아들 내외하고 여기 다 4사람 있는데 다 부처야.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아, 나는 부처가 아니야. 난 어떻게 부처가 돼?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다. 이건 난 불교 신자는 아닌데, 어쨌든 부처가 내 마음속에 다 있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견성을 하면은 성불을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탐욕을 버려. 탐욕.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야. 희망도 버려. 희망이 있으면 뭐예요? 그게 현재를 고달프게 하는 거야. 저기 아들 잘 들어. 이 다음에 내가 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이런 얘기 하면은 현실이 고달픈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되어지는 대로 살고 그러려니 하고 살면 돼. 그만해야겠다. 아니 이게 아시아적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속 사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없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회도 합리적인 사회가 있었을까요?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 이걸 막스 베버가 처세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시아 사회는 미개한 사회라는 거예요. 왜? 아시아 사회는 정신적인 것이, 여기 왜 사진이 계속 들어갔네? 해도 돼. 저기 정신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 속에 들어가 있어서 분리가 안 돼. 정신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저게 분리가 돼야 돼요. 정신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혈연, 지연, 학연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래야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신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야 돼.
저 자연적인 것은 필연의 세계예요. 그러나 정신은 자유의 세계야. 이 자유로운 세계가 필연적인 것 속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질 못해. 그게 바로 헤겔이 얘기하는 지속의 왕국, 노예제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저게 자유롭대. 당연하지. 유럽은 현실을 부정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은 다 허구야. 가짜고. 불교도 그렇죠. 불교적 사유하고 기독교적 사유가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불교도 현실을 부정해요. 그래서 피안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주체성. 불교에서도 현실에서는 우리가 주체성 확보를 못해. 내가 왜 현실에서는 다 헛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해야 돼.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노예가 어떻게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 주체적 인간이 안 돼. 그럼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 나라에 가야 돼. 그래야 주체적 인간이 돼. 그런데 유교 사상은 현실에서 주체적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현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아시아 사회에서 합리적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아시아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것이 자연을 지배해야 돼. 정신적인 것이 뭐예요? 이게 노동이잖아, 노동. 노동이 뭐야? 목적의식적 행위를 노동이라 그러죠. 노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동한다, 일한다. 어떤 목적의식적인 것을 행동을 노동이라 그래. 근데 일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일하는 거 아니야. 학생도 자기가 학생인 줄 알고서 공부하는 놈은 노동하는 놈이야. 노동을 해야 진보가 있어. 근데 그냥 부모가 시키고 남들이 시키니까 하는 애들, 야 그냥 당연히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세 분의 선생님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도 공경해. 근데 왜 해요? 그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차라리 하는 게 인간의 도리야 라는 걸 알고 하시잖아. 근데 저 밖에 있는 딴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야. 시키니까 하는 애들은 뭐죠? 자연적인 것 속에 정신이 끌려다니는 거야. 근데 여러 선생님, 세 분 선생님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정신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 그걸 노동이라 그래. 그래서 자연의 인간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걸 문명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노동 개념이야. 그게. 그래서 이런 데서는 창조와 혁신이 나와. 그래서 유럽 사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국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했어. 그때 유럽 애들이 놀라는 거야. 아니 한국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나올 수 있냐고. 이런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결합된 사회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저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이건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이 경제 발전했을 때 유럽 애들은 이해를 못 해요. 왜? 그거는 기독교적 세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거든. 근데 일본이 경제가 발전했어. 어떻게 됐을까? 일본에도 기독교 같은 게 있었을까? 그래서 신도 연구를 했어. 이해가 못 하는 거야.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어. 유럽도 못 했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성공했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다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에서도 성공을 못했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해? 이 기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로부터 한 50년 지났잖아. 어때요? 중국에서는 근대화 안 된 거야. 한국도 근대화 안 된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왔잖아. 저는 막스 베버 논법으로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한국은 경제는 민주화되고 근대화됐는데 정치 사회 구조가 근대화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난 반대예요. 그거 절대로 아니야. 우리나라는 경제도 근대화 안 됐어. 경제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약한 놈을 가지고 여관방에 집어넣어서 빵 먹이고 우유 먹이고 무슨 콜라 먹여서 등치 막 키워놓는 거 이게 아니라고. 왜냐? 노동자든 그 노동 주체들의 힘이 강해야 돼. 노동 주체들이 힘이 강력하고 능력도 있고 자질도 향상이 돼야 돼. 그랬을 때 근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아까 많이 하잖아. 아까 김형목 선생님께서 말씀 많이 하죠. 5년을 못 가고 1년을 못 간다고. 그게 체질화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대 국가라는 거는 경영 주체들, 경제 주체들이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근대화 안 되면 그건 근대화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 엊그제 대우 문제 있죠. 대우조선 해양코 사태 봐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고. 그래서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 그 자체가 자연적인 것을 압도할 수 있어야 돼. 혈연, 지연, 학연을 압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 사회의 합리적 사고라는 게 뭐예요? 정신적인 것이 자연적인 거 따라가면 돼. 혈연, 지연, 학연을 따라가면 절대로 손해 안 봐. 어른 공경하고, 응? 어른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은요 절대 손해 안 봐. 근데 그러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혁명도 없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주는 거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 사회의 불만이고, 이런 사회가 야만인 사회다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 그게 제노사이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어디서 온 게 아니야. 그 아시아적 사회와 서구적 사회의 그 차이에서 온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도 서구 사회에 비해서 아름다운 사회야. 근데 이 사회도 좋은데 왜 서구 사회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유 체계가 다른 사회보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마지막에 이걸 놓을게요. 이게 빈델란트라는 사람이 한 거거든요. 옛날은 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서구 사회로 가야 돼요? 가야지. 그럼 우리 과거는 어떡할 거야? 너무 안 되지 않느냐? 우리의 과거, 우리의 정신 문화는 어떡할 거냐? 우리의 전통 문화는 어떡할 거냐?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 게 민족 문화라는 거거든요. 사실 민족이라는 건 근대에 나왔어. 뭐 옛날엔 그런 게 없었지만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다음 시간에 이건 빈델란트 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또 재미있을 것 같고. 하여간 여기서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요걸 항상 기억해 보세요. 실제가 없는데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을까? 있어야 돼. 있어야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 코끼리 한 마리 더하기 사자 한 마리 더할 수 있어요? 못 동의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코끼리는 어떤 것 가운데 하나이다. 사자는 어떤 것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에다가 어떤 것 하나를 더하니까 어떤 것 두 개가 된다는 가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끼리와 사자를 어떻게 더하느냐는 것을 현실과 나눠서 그 실제와 이론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그랬죠.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이라는 봐요. 지식이 도덕과 분리돼서 존재해야 돼. 그래야 이론도 나올 수 있고 과학도 나와.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인이고 아무리 이론가라도 도덕적이지 않으면 나쁜 놈으로 매도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 할 때 그러죠. 저기 그 감옥에 있는 재소자로부터 대학 교수까지, 아니면 어린아이부터 뭐까지 항상 나오는 게 대학 교수니 지식인이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식이 많은 사람은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왜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대통령을 뽑는데 옛날에 국회의원 뽑을 때는 도덕적인 사람 뽑았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다 같이 사회 아니에요. 정치라는 것은 뭐예요? 도덕을 구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다 같이 사회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 도덕과는 관계가 없어. 엄밀한 의미에서는. 물론 도덕이라는 게 게임의 룰이라면 인정할 수 있죠. 역사는 뭐예요? 역사를 가지고 교훈의 보고라 그러면 밤낮 역사만 봐. 근데 역사에선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역사는 지나간 이야기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기회로워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봤자 지식인밖에 안 돼. 경험이 아무리 많아야 그게 되고. 왜? 지식과 경험은 한 가지 분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혜는 모든 분야야. 달라.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령을 받든가 영감을 얻든가 해탈을 하든가 은총을 받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문학도 하죠. 얼마 전에 이제 문학할 때 그러잖아. 문학이 뭐냐? 그러니까 권선징악. 대부분 그러잖아. 근데 인간 감정의 표현 형식이야.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문학이라고. 세상이 다 변했어. 다 변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 보고 틀딱이라 그러는 거예요. 틀니가 딱딱거리는 소리만 나온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가 없는데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을까? 지식, 이론은 존재할 수 있을까? 아시아에서는 지식과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과학은, 여기 경험과학은 존재해. 그러나 이론으로서의 과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패러다임으로는. 그걸 증명한 사람이 헤겔이나 막스 베버,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린 그 사람을 서구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비판을 하죠. 그러나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들 이론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 근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독특한 사회 형태예요. 자본주의가 모든 것의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자본주의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데 고민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유교 쪽도 못하겠어. 효제하자는 위인지 뭐냐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과연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넷플릭스 얘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소방관이 있었는데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이 몸이 아프다. 딸을 이제 그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오는데 딸이 교통사고 당해서 걔를 쫓아가 병원을 가는데 갑자기 경주에서 불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 그러면 이 소방관은 불을 끌어가야 돼요? 딸한테 가야 돼요? 이 고민 문제란 말이야. 유럽 애들은 어디로 가요? 불 끌어 가야지. 불 끌어 가야지. 왜냐면 개인이 부자지간하고 공중간에 다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나가서 외교할 때 유럽 애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이념적 시간증 환자라 그랬어요. 이념적 시간증 환자. 뭔 줄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가서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북한은 우리 민족이다. 우리 한민족이다. 우리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 핵 문제 얘기하면은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유럽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자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족이라는 것은 근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 민족이 어딨어? 너 지금도 제국주의로 가자는 얘기야? 민족국가하고 제국주의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유럽연합을 얘기하고 있고 국가라는 것이 유엔에 가입됐으면 국가잖아. 여기 왜 민족을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아직 그게 뭐야? 죽은 개념이에요. 죽은 이념을 붙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 죽은 여자하고 섹스하는 거야. 그래서 이념적 시간증 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 우리는 좋지. 남북한이 한 민족이니까. 그러나 유럽 애들은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멋있어. 그래 유럽 애들은 안 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동네에 가서 과일 가게 가가지고 탁하니 이렇게 내가 과일을 쳐다보고 있었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근데 주인 자식이 나오면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아저씨 박스 없어요 그러더라고. 아씨 내 저 자식이 근데 몰라서 뭔 얘기인지. 근데 내가 박스 주스러 다니는 애를 아는 거야. 나는 그래도 나 스스로는 그래도 나도 철학 박사고 나도 지식도 있고 나도 멋있는데 비록 내가 요새 담배를 끊어서 그렇지만 배도 나왔어. 지금 배도 내가 그래도 이거 36이래. 근데 이거 줄이고 있거든요. 내가 봐서 내가 젊은 거야.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똑똑한 거로 알아. 나도 얼굴도 잘생기고 거울 보면은 착착하고 머리도 하고 이발도 하고 여기 흰머리 있네. 딱 죽이려면은 어떻게 하고 이러고 하고 옷도 딱 저 5만 원 주고 샀거든. 옷 다 찢어져서 입고 나왔어. 근데 나는 멋있다 그러는데 밖에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우리나라가 그 모양이에요. 국제관계에서 외교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정치 문제라든가 국내 것만 보지 마세요. 외국 것도 보시라고. 능력이 되시면 르몽드가 됐던 타임지가 됐던 뉴스위키지가 됐던 블룸버그가 됐던 보세요. 유럽 거. 요새 번역 다 돼. 나오면은.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는 거지. 그냥 국내에서만 있어가지고 에헴 해봤자 아무도 안 알아줘. 아시겠죠? 그 인생에게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서 하고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 있으면 뭐 질문이 있으시겠어요? 있으세요?
아니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해드렸는데 얼마나 더 재밌게 해드려야 돼요? 거기 선생님은요? 어렵진 않죠.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아니, 원래 복잡해요. 철학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당연한 것도 의심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인가? 옳은 것은 해야 하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인가? 그러면서 반성경을 하게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더 명쾌해졌다. 그건. 다음에 요걸 갖고 한 건데 여기 왜 이걸 끊어졌네요? 제 얼굴은 안 해주셔도 돼요. 못생긴 얼굴 뭐. 여기서 이거를 이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거를 둔 거예요. 이거. 오늘도 이걸 갖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다음에는 이런 거. 이게 참 무서운 말이야 이거. 네. 요거라면은 주자학하고 스콜라 철학을 비교하면 진짜 재밌지.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스콜라 철학하고 주자학하고 그 불교 철학 있잖아요. 화엄 철학 그거를 비교해 가면서 얘기하면은 우리 사회 문제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